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문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평로입니다. 문혜진 씨가 만약 무인도에 가게 되는데요. 네. 예. 딱 세 가지만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걸 세 가져가시겠어요? 가지면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물하고 음식 좀 챙겨가고 만약에 인터넷이 혹시 될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스마트폰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쇼핑도 할 수 있죠. 전화도 걸 수 있죠. 가족들한테. 네, 거기까지 배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현대인들은 그만큼 이제 그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워낙 친숙하고 편리하니까. 근데 요즘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직업도 바뀌고 맞아요.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뭔가 이렇게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시면서 웬만한 텔레비전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분들이 계시대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에서 인터넷 스타를 모셨는데요. 네, 세 분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내 1호 SNS 작가 이창민입니다. 이렇게 저희 부모님께서 즐겨보시는 프로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 계신 이창민 씨는 인터넷을 통해서 작가로 데뷔하셨다고요? 어떻게 된 사연이죠? 네, 과거에는 4, 5년 전에는 이제 되게 어려웠던 아웃사이더 청년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출생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을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힘내라, 뭐 세상에 꼭 어두운 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희망이 넘치고 뭔가 힘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한 분들을 직접 만나고 이렇게 소통한 내용들을 실제 책으로 만들어낸 작가가 바로 SNS 작가 이창민이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오늘 웹툰 작가고 아까 국내 1호 SNS 작가라 그랬죠? 네. 진짜 이런 직업은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SNS에 어떤 걸 올렸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창민 씨를 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되게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주로 올렸는데 이제 점점 성장하고 희망이 넘치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SNS에서 유명인들을 소통하면서 점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롤모델로 삼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힘든 걸 극복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전화위복한 계기의 이야기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요즘 힘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글들을 많이 올렸어요. 왜 이렇게 내가 싫다, 매력이 없을까, 힘들까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사람들 만나고 소통하면서 점점 저에 대한 긍정적이고 뭔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글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내 자녀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 서로 오가는 소통의 글을 통해서 또 본인도 희망을 얻으시고 변화되시고 그 사람들도 변화가 된 이 모든 내용들을 책으로 만드셨다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SNS로 만나면서 이렇게 첫 책 병자라는 책을 이렇게 했는데요. 제목이 좀 특이하죠? 좀 아픈 사람인가요? 아픈 사람. 이게 아픈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자세히 한문을 보면 병자가 함께하다 병자에 자자가 사람 자자의 한문을 가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많이 힘들고 아파했던 그런 순간들을 오히려 대중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내용의 책을 병자라고 했고 그러한 분들을 점점 소통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었던 책이 바로 두 번째 책 세상을 보는 안경 세안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SNS 작가라고 하는군요. 요즘 1인 미디어 시대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 분들의 활약상 차트를 통해서도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생소한 직업을 가진 세 분의 이야기 한번 첫 번째 차트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방 컴퓨터 앞은 기회. 우리 이창민 씨도 SNS 작가로 활동하기 전에 뭔가 좀 힘든 일이 많으셨다고요? 네, 저는 과거에 이제 어릴 때부터 왕따였는데 지금 봤을 때는 17대1로 막 때릴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과거에는 되게 왜소했었어서 17대1로 맞고 다니고 막 사회나 이런 학교에 대한 적응을 잘 못했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지어는 성적도 막 고등학교 때도 떨어지면서 대학교를 중퇴를 했었는데
그러한 힘든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혼밥 혼술이라고 하죠. 혼자 뭔가를 네. 즐기면서 생활하는 거를 너무 대중화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아웃사이더 청년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설상가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네. 그 위독해지시는 상황이 생기셔서 제가 이제 그 용기를 무릅쓰고 이렇게 제 간의 70%를 아버지께 기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병원에서 얘기 들었던 거는 3개월 선고를 받으셨는데 간 제가 이제 아니셨군요. 간에 이제 70%를 기증을 하고서 네. 아버지께서 이제 지금 약 7년째 살아 계시고요. 정말 그런 효자시다. 상황에서 네. 1년간 눈만 떠도 피곤했던 이유가 간을 간. 남들보다 더 네네. 기증을 했던지라 이렇게 힘들게 지내던 찰나에 직장을 구한 지 얼마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 어깨, 허리가 좀 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구나. 그런 힘든 아픔 속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끝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이거 헤쳐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맞아요. 높은 자살률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이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우울의 바다에서 희망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절망의 바다에서 헤쳐나왔단 말이에요. 그 용기와 힘을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과거에 이제 제가 그런 힘든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세상을 등지려고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거는 그때 힘든 상황을 하소연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인터넷으로 소통하시던 분이 제 병원에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저랑 인연됐던 친구가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온 게 아니라 생전 저를 보지도 못했던 얼굴도 사람이 모르는데. 그 사연을 듣고 네, 인터넷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실제 현실로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생전에 제가 겪지 못했던 이런 은혜를 너무 감동받아서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느는 거예요. 글을 올릴수록. 그 글을 올리니까. 그렇게 돼서 점점 긍정적인 에너지랑 사람들한테 힘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듣지 않으니까 책을 낸 계기도 SNS 친구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SNS 인터넷 친구들과 이렇게 글 달고 댓글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에 너무 감사해서 전국에 다 찾아다녔습니다. 직전이요? SNS 인터넷 친구들을.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과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통하러 다녔는데 그러한 분들을 이제 대상이 동네 헬스 관장님부터 심지어는 지금 서울시장으로 계신 박원순 시장님까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성장의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제가 많은 성장과 경험을 하게 됐고 그러한 부분에 저 혼자 가지고 있기엔 너무 과분해서 이제 여행을 다니던 중에 출판사 대표님과 주변의 심리학 그 원장님께서 이 좋은 컨텐츠를 실제 책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런 인터넷 책을 내게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동안, 지금 정말 보시는 것처럼 많으시네. 제가 4년간 6,400명을 만나왔는데요. 김유아 씨도 만나고. 지금 나오는 진짜 실제 TV에서도 방송되고 네. 활동하시는 선생님, 네. 이런 유명인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 직접 소통하고 인사를 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사람과 단절하고 세상과 등졌던 이창민 씨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뿌듯하고요. 앞으로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세요. 맞습니다. 네. 근데 듣자니까 이런 활동 덕분에 네. 상도 받으셨다고요? 네, 제가 SNS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소통을 하던 중에 네. 지금 보이는 이런 대한민국 디지털 브랜드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상이에요?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 상무님과 예. 그리고 게임 회사 중에서는 가장 큰 부사장님과 같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든 부분으로 수상을 하게 됐고요. 특히 작년에는 대한민국 인재들만 받는다는 대한민국 인재상을 부산 청년 대표로서는 저 혼자 수상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좀 처음에는 생소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 열정과 눈물과 땀이 다 담어. 예, 두 번째 차트를 펼치면서 또 얘기 들어볼게요. 예, 오늘 진짜 새로운 거 너무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꿈으로 그 이창민 씨는 강연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강연 듣는 분들의 뭐 반응이랄까요?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과거에는 제가 이제 강연을 했을 때 반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강연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를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청중자나 그런 관객들한테 소통을 못한 거예요. 제가 SNS 작가인데 불구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경험하고 노력했던 부분이 이제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지금은 많은 분들과 교감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반응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그래. 그렇다면 이창민 씨는 네. 본인에게 SNS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남다른 의미가 있을 그렇겠어요. 듯한데요. 네. 이창민에게 SNS란? 저한테 있어서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딱지라고 생각을 해요. 딱지놀이. 왜냐하면 그 제 인생의 기적을 불러다 준 SNS잖아요. 네. 근데 딱지라는 놀이가 가장 좋았던 거는 이렇게 세게 치면 뒤집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정형화되고 정해진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딱지처럼 네. SNS든 자기가 꿈꾸는 걸 통해서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전할 수 인생 있는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예. 멋지네요. 큰 의미를 갖. 세 분의 공통점 보니까 정말 네.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또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발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은 생소한 분야에 네. 남보다 먼저 도전하셨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공통점인 것 같고 예. 앞으로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네. 인기를 얻으셔서 스타가 되시길 바라고 더 좋은 활동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마당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